1990년대 말 한국의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수요가 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도 세계 각지의 팬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팝 스타들의 언어 장벽을 넘어선 성공 사례들은 드라마 줄거리의 신선함, 재치 있는 노래 가사와 멜로디는 이러한 한류 열풍의 저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들의 결점 없는 피부와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K-뷰티는 관광객을 유혹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K-푸드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K-테크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나아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 발판이 된 K-에듀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채널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한국 모습을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는 이러한 한국의 성장이 한층 더 눈부시게 보일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의 결과 한국은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어느 누구도 한국이 빈곤 국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1인당 GDP를 13,000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후에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역사를 썼는데요. 국가부채를 4년 만에 모두 상환하고 외환보유고를 세계 5위에 올려놓는 명예까지 얻어낸 것입니다. 2008년 말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도 신속하게 극복하였는데요. 이에 미국의 유력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성장세를 구현한 최후의 승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낸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이죠.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숨가쁘게 달려했던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IT 강대국답게 첨단 기술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만 해도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한 1차 농업국가였으며 전 국토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폐허화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 초부터 80년대까지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주도 전략, 그리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바로 그 역사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경제개발을 통해서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961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은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34년간 7차에 걸쳐 시행되면서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었고 빠른 속도로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발과 신발 등 단순 소비재 생산에 주력했던 6,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는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삼성과 LG 등 세계적인 가전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9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함께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는 전자나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등의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수출 주도의 산업화를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고 2017년에는 글로벌 6위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1960년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시작한 경공업이 비약적인 성공을 이루자 이를 지켜본 정부는 곧 철강공업 육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강공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한 정부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들여 포항종합제철소를 건설합니다. 당시 IBRD 세계은행은 한국의 이러한 무모한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포항제철소의 완공은 경제발전의 성장 엔진이 되었고 당시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첨단 산업 발전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구축되고 빠른 IT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R&D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는데요. 2016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4.23%를 R&D 분야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투자액 기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2018년 한국의 GDP는 32,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개발 투자로 누적된 성과들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